오늘은 생성 AI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요청을 주셨던 좀 무료 툴, 또 처음 쓰실 때 스테이블 기반을 좀 더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좀 사업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AI 툴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 유튜브 채널 원래 이제 컴피나 스테이블 디퓨전 위주로만 일부러 했다가 이제는 좀 간단한 가이드나 이런 무료 툴 위주로 또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간단한 AI 툴 또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AI는 일단은 드리미나를 한번 해볼게요. 드리미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11월쯤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 드리미나는 틱톡이라는 회사에서 캡컷을 만들었죠. 또 캡컷이랑 연동되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유명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미드전이 대항마로 나온 거기도 한데 중국에서 이 드림이나라는 모델 자체를 제작을 할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나왔던 플럭스에 있는 그런 모델들이 대거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장점은 일단은 한국인들이 쓰기에 조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 자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친구들이 자본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업데이트가 될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동영상 생성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베어2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거 나올 때쯤에 여기도 동영상 생성기를 풀고 또 모션 생성기라고 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수노 AI가 작곡도 되잖아요. 이 드림이나도 마찬가지로 작사 작곡도 가능하게끔 해서 영상 편집에 어떠한 모든 것들 어도비화하는 느낌을 지금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틱톡에서. 그래서 드림이나의 그 시작이 바로 이 틱톡의 그 생성 이미지 AI의 최초 시작이 드림이나로 볼 수 있고,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친구가 스테이블 기반으로 어쨌든 돼 있기 때문에 컴피에서 워크플로우도 짜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조금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홈페이지 자체는 그냥 중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링이나 하이루나 이런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 중국에서는 이런 홈페이지 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산형으로 요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AI로 만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미지 생성기에서 생성을 눌러보면은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제작을 뭘 만들면서 뭐 그래픽 작업 같은 이미지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들인데 생각보다 이런 태극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일단은 이 미드전이랑 이 친구랑 좀 차이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은 이 친구는 여기 딱 봐도 재밌어 보이죠. 여기 이미지를 설명하세요 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프롬프트를 일단 인식합니다. 한글 프롬프트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드림이라는 제가 미국에 있는 폴튼 사이언스 아카데미 학생을 한 명 가르치는데 그 친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드림이나가. 그러니까 이제 서구권의 사람들은 드림이나 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시아 약간 독점 계획도 있지 않나? 틱톡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저만의 견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드림이나가 어쨌든 한글 프롬프트도 인식되지만 한국인에 대한 모델 표현 능력, 이제 FX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좀 우수하다. 최근에 나왔던 위스크도 마찬가지.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게 좀 잘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 여기는 한글 프롬프트가 인식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뭐 책 읽는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지브리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볼게요. 한글 프롬프트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모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델이라는 거는 체크 포인트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학습이 되어 있는 어떤 파일,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된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모델과 체크 포인트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성하는 표현 능력이나 달라지기도 하고 학습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 3D 그래픽 작업, 2.5D 반실사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클러버들 원래는 여기 플럭스 모델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오류가 생겨가지고 노출도가 많이 생겼다라는 오류가 생겨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대요. 현재는 이미지 2.1, 2.0, 1.4, 엑셀 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델은 이 네 가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대부분의 우수한 퀄리티는 이미지 2.0이 가장 안정감이 높았고요. 2.1 같은 경우는 사물을 나타내는 표현이 탁월했고, 이 1.4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수하진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모델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픽셀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벡터 이미지 같은 거 있죠. 아이콘 같은 거에 사용된, 아니 로고 이미지 이런 거 디자인할 때는 이거 두 친구가 조금 더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XF로는 이거는 여기 있다가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렛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이 친구를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희 클라우번들이 이거 가지고 한 몇백 장의 이미지를 다 뽑아봤고, 뭐 저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친구가 가장 이제 안정감이 높았다. 즉 한국인이 뽑기엔 요게 좋지 않나. 이따가 한국인 한번 뽑아볼 건데, 책 읽는 할머니 지브리 스타일 한번 뽑아볼게요. 치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라티오라고 하죠. 그냥 결정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그 틱톡의 정책 자체가 그렇죠. 몇 년 정도는 무료로 하다가 너희들이 이제는 이거를 체득화하고 너무 편하게 쓰는 순간부터 이제 천천히 유료화를 시작하죠. 막 얘네들이. 그래서 캣컷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책 읽는 할머니 손가락 잘 나왔네요.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클로즈업하게 찍어 볼게요. 클로즈업 샷. 비율도 다양하게 뽑아볼 수 있고, 한글 프롬프트 인식하니까 좀 편하죠.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클링 제외하고 하일로도 한글 프롬프트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동영상 같은 거를 하나 가이드로 보여드릴 때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보신 할머니가 좀 나오죠. 좋습니다. 아주 귀엽게 나오네요.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입력해도 나오는데, 일단 이 친구는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영어 프롬프트든 한국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전부 다 어쨌든 구글 번역기를 한번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어로 적어주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한글 프롬프트도 문제없이 잘 적용되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한국인 한번 뽑아볼게요. 원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뽑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배경이나 화질 같은 명령어를 제가 적어줘야 한다고 항상 수업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원걸. 근데 이 여성도 국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코리안 우먼. 한국인 여성인데 연령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2years old 해볼게요. 20대 여성으로 원한다. 근데 한국인 여성인데 우리가 인물을 뽑을 때는 얼굴만 나올 건지 상체만 나올 건지 전신이 나올 건지를 설명해 줘야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클로즈업 샷 해볼게요.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구도 자체가 클로즈업 샷인데 이 클로즈업 샷이랑 포트레이트를 같이 섞어도 되죠. 포트레이트 스펠링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요거지, 맞아. 자, 포트레이트. 그럼 인물 위주의 구도 자체가 나올 건데, 증명사진 찍을 때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인 여성으로 될 거면 클로즈업 한 이미지가 나올 건데, 그럼 이제 뒤에 배경도 설명해 줘야겠죠? 배경은 심플 백그라운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조로운 배경이라는 건 민자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은 흰색 배경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얼굴이 클로즈업 샷된 한국인 여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여성이 얼굴만 나올 거면 묘사가 들어갈 게 있죠. 뭐 표정이라든지 귀걸이를 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눈썹 색은 어떤지, 눈색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해줘야겠죠. 블랙 헤어, 그 다음에 블랙 아이스. 뭐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 화질 관련된 명령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뭐 4K라든지 8K, UHD, FHD 같은 이런 화질 관련된 직접적인 명령어도 포함되고요. 2D, 3D, 블렌더, 디즈니 스타일, 애니메이션 이런 화풍 같은 것들도 결정하는 스타일 요소도 어떻게 보면 화질 관련된 명령어 중 하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32K, 그 다음에 뭐 taken by Canon, EOS,
캐논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난 원해요. 그리고 높은 화질인 32K로 32K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충 화질 관련된 프롬프트를 적어보고 또 1대1 비율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 친구는 무료기 때문에 쓰기 참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라든지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일단 이 드림이나로 감각을 좀 키워보신 다음에 단계별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 단발머리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롱헤어보다는 단발머리가 좋습니다. 자, 숏헤어. 자, 단발머리 여성. 자, 이걸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걸 한글로 적기가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아직은 영어가 좀 익숙해서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할게요.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포트 약간 이미지가 조금 개인적인 느낌?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32K 느낌이 좀 나죠.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드림이나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요. 자유롭게 생성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 저장을 하실 때 이 캡컷의 정책 자체가 어땠냐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면은 왼쪽 상단에 워터마크가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AI라고. 이 워터마크를 사실 포토샵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이미지를 그냥 생성하고 바로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서 편집으로 보내요. 이 캔버스는 드림이나에서 제공하는 포토샵 기능을 몇 가지 제공하는 그런 기능족인데 여기 기능은 이따가 설명드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PNG로 저장하시면은 해당 이미지가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운로드 하실 때 워터마크 없이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꿀팁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뒤로 가게 하면 원래 생성했던 이미지 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면 동영상 생성도 가능하게끔 지금 제작이 뭐 된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거 보면은 제공을 안 해주네요. 자, 생성된 이미지가 지금 얼굴 위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상체 위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위주로 생성할 때는 클로즈업 샷이나 포트레이트는 여기서 클로즈업 샷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체 위주인 어퍼바디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퍼바디는 상체 위주죠. 상체가 나오면 또 이미지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옷을 꼭 입혀줘야 되잖아요. 블랙 자켓. 그 다음 블랙 자켓이니까 안에는 또 뭐 자켓이 오픈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클로즈업 자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블랙 자켓하고 저는 블랙 크롭탑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한 묘사를 한번 바꿔볼 건데 이번에 배경은 CT 백그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뒤에는 날려버릴게요. 비율은 이번에는 한 3대4 비율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 규격을 좀 잘 아시면 좋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스테이블이나 기본적인 체크포인트 모델들은 500픽셀로 학습이 되지만 500픽셀로 학습이 되지만 그래도 1000 단위로도 생성이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모델이 XL, SDXL 모델들이 전부 다 1000픽셀 이상 학습이 되어 있고 플럭스는 500픽셀부터 2000픽셀까지 학습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AI로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의 규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1000픽셀로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 해도 2000픽셀을 넘어가서 수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상체 위주로 일단 생성해 봤는데 단발머리 여성의 블랙 크롭탑을 입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CT지만 어두운 CT 한번 해볼까요? 나이트 스카이. 나이트 스카이.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추가해도 되겠죠.
나이트 스카이 하니까 요것도 멋있고 요것도 멋있고 다 멋있게 나온 것 같고요. 약간 플랫한 느낌 이런 느낌 약간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화이트 밸런스가 좀 낮게 들어간 느낌의 이런 사진 그쵸 이것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보케 현상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나네요. 네온 라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는 어떤 걸 좀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서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캔버스에서 편집이 있습니다. 이 캔버스 편집에서 최대 2000 픽셀까지만 수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친구가 자 지금 보면은 2048 픽셀까지만 수정이 됩니다. 생성 AI는 일단은 최대 2000 픽셀까지만 작업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통해서 납품을 할 때는 당연히 곱하기 4, 곱하기 8을 해서 크게 납품을 하지만 작업을 할 때는 2000 픽셀 이하로 작업하는 게 원래는 지금은 현재는 기술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4000 픽셀이 넘어가요. 그래서 4000 픽셀 작업을 또 의뢰를 많이 하시거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크기를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캔버스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캔버스는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수정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어떤 수정이 되냐면 일단은 아웃페인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웃페인팅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지에서 선택한 영역만큼이나 확장을 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시킨다면은 뭐 명령을 입력해도 되지만 입력을 안 한다면은 좌우에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알아서 들어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로 비율로 보통 이미지를 그리다 보니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세로 비율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큰일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뭐냐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정을 못 하니까 어떤 제 아시는 분이 이 드림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제 그렇게 확장해가지고 드렸다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드림이나에서는 일단은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에서 제공하는 이 확장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아웃페인팅이라고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확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기술, 특수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갤럭시에 다 들어가는 기술이죠. 이제는 흔한 기술이 하나씩 돼버렸죠. 모든 생성 AI가 이거를 다 제공해주죠. 이제는 거의. 그래도 속도도 빠르고 명령어 입력 안 해도 아웃페인팅 기능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캡컷의 영상 편집도 들어가 봐도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오류가 뜬 것도 있죠. 이런 거 제외하고 좀 잘 나온 것들을 좀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느낌으로 이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레이어에 맞춤을 하면 딱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다시 생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웃페인팅 기능도 일단 제공해주고 아웃페인팅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애초에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확장을 또 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끊임없이 확장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은 확장 말고 이번에는 삭제 기능이나 재생성 기능 좀 살펴볼 거고요. 배경 삭제는 뭐 말 그대로 배경 삭제인데 재생성 기능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에리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어볼까? 테이블, 스타벅스 커피, 화분,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넷. 조금 이질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나쁘진 않네요. 요거 테이블 쪽 이쁘면 좋은데 씨 카페 분위기가 아니다. 어쨌든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간단하게. 이 재생성 기능은 디노이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왜곡이 엄청 심하거든요. 특히 사람한테 적용하면 왜곡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냥 사물 같은 거 추가하실 때 디자인을 하실 때만 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정을 할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뭐가 추가됐어. 여기에다 어떤 요소를 넣고 싶어. 그러니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제너레이트 기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디노이징이 내가 보기에는 최대의 1로 1 이상 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적용하시게 되면은 왜곡이 엄청 심하게 됩니다. 커피 이게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요런 느낌이 낫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은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는 기능이라서 쉽게 생각하자면은 그냥 없앤다. 없애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일단 깔끔하게 됐지만 약간 요거 부분 수정이 필요하죠. 포토샵 같은 게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정도면 사실은 괜찮게 삭제가 됐다고 보면 될 거. 장난삼아 이렇게 해봤는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정 기능이나 업스케일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배경 삭제까지는 여러분들 좀 쓰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실사, 애니메이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당연히 로고 디자인부터 모든 면에서 이미지 생성하는데 좀 유리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좀 초보자가 쓰기 좀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뭐 지워도 되죠. 뭐 어쨌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PNG로 저장하시면은 눕기가 따진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뒤에 배경을 바꿀 때나 그럴 때 또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뒤로 가기.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또 이번에는 상체 위주로 해봤잖아요. 전신 위주로도 뽑아볼게요. 전신 위주는 풀바디죠. 풀바디. 자, 풀바디. 바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죠? 와이드 팬츠 할까요? 와이드 팬츠 나이트 스카이는 그대로 두고 오케이 가봅시다. 9대 16 비율로 뽑을 걸 그랬어. 살짝 그럼 쪼그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16 비율. 자, 품질은 올리셔도 되는데 기본값은 5인데요. 이건 CF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클수록 이미지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막 그냥 명령어가 조금 더 잘 들어간다? 명령어에 대한 요소가 좀 더 깊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이나로도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실사화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작업하기 좀 충분하지 않나? 그 다음에 슈즈, 화이트 슈즈, 신발까지 넣어주자. 손가락 괜찮고 저장. 아이고 여기 워터마크 들어간다. 아이고 실수. 자, 이것도 멋있죠? 이건 날라가냐? 넌 왜 그래? 워킹이네요.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약간 미세한 조절 같은 거는 다 확장 기능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말씀드렸죠. 살짝 줄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총 4장의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제일 좋네요. 레이어에 맞춤을 해야지만 크기가 딱 맞춰지고 PNG로 저장해야지만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그 다음에 자세히 보게 하면은 크기는 정확하게 위스크랑은 다르게 1450 이 픽셀 자체가 1000픽셀로 넘어가서 좀 마음이 심신의 안정이 있죠.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이렇게 캔버스에서 편집한 거는 자동으로 저장이 안 돼요. 항상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했으면 저장하는 습관 좀 들이시고, 이미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또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와서 또 수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외부의 이미지, 뭐 가족 사진 찍었는데, 뭐 나만 서운하게 손가락이 잘려 있어. 나만 좀 뭔가 여기 팔이 이렇게 좀 잘려져 있어. 그러면 이제 살짝 확장 기능 이렇게 살짝 늘려가지고 써도 좋죠. 그래서 외부 앱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가져와서 수정하는 것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왜 이래? 삭제. 삭제하는데 삭제가 안 돼. 왜 이래? 아이고. 내가 복제를 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왜 이래? 왜 이래? 자, 이미지 업로드.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까? 코카콜라? 자, 이미지 하나 업로드 해볼게요. 이거는 위스크로 뽑은 이미지인데, 위스크 자체는 원래 크기 자체가 좀 작게 나오죠. 그 대신에 뭐 약간 다른 요소가 좀 좋은 게 장점이긴 하죠. 자,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의 어떤 컨트롤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참조 이미지를 선택해서 그 이미지와 약간 유사한 색감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저기 텍스트 이미지에서 좀 해본 다음에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이건 이따 해보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6가지 기능들을. 자, 참조 이미지 기능은 뭐냐면은 이미지의 컨트롤렛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달리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참조, 이미지를 참고해서 제작을 한다. 근데 6가지의 기능들을 좀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많이 봤던 컨트롤렛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뎁스, 뭐 라인 아트, 스타일이니까 IP 어댑터, 리액터, 대상이니까 세그멘테이션이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기능을 제공해서 만약에 포즈를 추출한다. 오픈 포즈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스켈레톤 형식의 졸라맨이 나오겠죠. 녹색깔 이렇게. 자, 그럼 완료. 그럼 이 포즈에서 추출했고 규격은 요걸로 할 거고. 그럼 이번에는 지브리 스타일 달리는 할아버지 생성해 볼까요? 컨트롤렛 기능이 들어가면은 생성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샤커에서 잠깐만 가이드를 좀 드려볼까요? 워크플로우를. 자, 다 지우고 로드 이미지. 자, 로드 이미지. 이미지를 불러오는 노드죠. 똑같이 사람 불러올게요. 어딨니? 자, 그 다음에 오픈 포즈. 안돼. 안돼. 여기 있다. DW 오픈 포즈. 자, DW 프리 프로세서죠. 그 다음에 프리뷰. 프리뷰. 크레이트. 오픈 포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데, 컴퓨에서 보면 DW로 하는 친구가 DW라든지 그냥 일반 노멀한 오픈 포즈, 뭐 이런 오픈 포즈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다 이미지에서 포즈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대부분의 생성된 AI들이 이런 것들 탑재하고 있죠. 올라면 나왔죠, 스켈레톤. 자, 하나 더 뽑아 볼게요.
샤커에서는 컴피가 무료로 됩니다. 그냥 이미지 한 장 뽑을 때 5크레딧 밖에 쏘면 안 되는데 다음날 되면 또 200크레딧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짜거나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이드를 드릴 때 이 샤커를 많이 켜요. 그리고 기본적인 뭔가 간단한 이미지 생성이나 작업 같은 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좀 쓰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오픈포즈 프리프로세서 이런 것들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미지에서 어떤 식의 포즈들이 추출이 되냐, 약간 그런 어떤 식의 스켈레톤이 나오냐,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얼굴이 좀 더 선명하죠. 얘는 조금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포즈를 추출해서 보면은 이 친구의 졸라맨을 추출해서 이렇게 스켈레톤 하면 할아버지, 달리는 할아버지 나오죠. 지브리 스타일로 이렇게. 자, 보자. 아이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미지 이렇게 가져오면은 포즈를 추출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뭐야? 3D인가? 아, 사람이구나. 자, 포즈.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렛 기능을 제공해 주니까 좀 좋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DW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노멀한 오픈 포즈여서 코, 눈 이렇게 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얼굴 방향만 조금 유지하지 않나? 시선 처리는 제각각이죠. DW는 원래 이 시선 처리까지 좀 따라가는 영향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조 이미지를 쓰는 순간부터 모델이 이미지 엑셀 프로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 친구만 컨트롤에서 학습시켜 놓은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컨트롤을 쓸 때만 저 모델로 변형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꼭 모델을 다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번엔 다른 기능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IP 어댑터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 여기서 좀 간단한 거 가져올게요. 방고 가져올게요. 자, IP 어댑터는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이미지에서 스타일을 추출해가지고 쓰는 기능. 그 다음에 요거 컵 하나 가져올 건데, 이 컵은 테두리를 적용시켜요. 테두리는 라인 아트죠. 테두리는 라인 아트. 라인 아트를 하면은 이 친구의 윤곽선을 추출해가지고 검정색과 하얀색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나와요. 그것도 프리뷰 이미지가 하나 나오죠. 프리프로세서 라인 아트 형식. 그래서 윤곽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 채색 작업을 하거나 또는 스타일에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을 때 이제 테두리라든지 IP 어댑터 이렇게 같이 쓰죠. IP 어댑터 스타일, 여기 스타일과 테두리를 같이 쓰죠. 좀 오래 걸리니까 비율을 1대1로 하자. 이렇게 하고 테두리 다시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다시 이걸로 이렇게가 이쁘잖아. 요거는 이것도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 스타일, 그 다음에 요 이미지죠. 이거를 그냥 명령어도 입력 안 해요. 그쵸?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이게 명령어가 될 거니까. 스타일을 요걸로 적용했으니까. 현재는 건축물이라든지 폰트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젤리 형식을 넣어가지고 쓴다든지, 어도비 가보면은. 라인 아트, 리얼리스틱,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리뷰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프리뷰. 라인 아트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윤곽선을 추출하는 기능이라서 어떤 이미지를 넣던지 간에 윤곽선 추출해서 작업이 된다. 언능 나오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고의 이미지만 넣었을 뿐인데 명령을 입력하지 않아도 방고가 그린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스타일을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을 이번에는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스타일 넣고 인식했으면 저장 완료 누르면 된다. 그럼 당연히 테두리와 이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에서 또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참조 이미지, 즉 컨트롤렛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미지가 평소 나오는 것보다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더 느려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당연히 좀 느립니다. 참조 이미지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채화 작업만 하고 싶어. 그럼 다른 유명한 사람의 작가의 그림체를 이렇게 떼와가지고 그냥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죠.
아주 간단하죠. 나머지는 사실 뭐 보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상 대상 화장품 하나 뽑아볼게요. 나이키 신발 할 걸 그랬나? 화장품이 예를 들어 나왔어요. 뭐 뭐든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당연히 어떤 게 좋을까? 이걸로 할까요? 자, 이 친구를 저장. 참조 이미지 넣고. 자, 대상은 보이시죠? 그냥 어떤 느낌인지. 배경을 바꾸고 싶을 때. 앞에 있는 애들이 피사체로 다 지정이 됐죠? 저장. 내추럴 백그라운드 해볼게. C 백그라운드 하게. C 백그라운드. 이게 LC라이트라고 해서 그 조도를 바꾸는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넣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선셋, 노을 뭐 이런 명령을 넣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도도 들어가고 실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도 그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표현해줘. 그게 LC라이트인데 일단 이 대상 기능, 세그멘테이션 기능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잘 써놨더라고요. 컨셉 아트가 되죠. 뭔가 배경만 바뀌었죠. 지금 바닷가를 하니까 웃기죠. 오케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 기능, 참조 이미지, 뭐 뎁스, 뭐 리액터, 그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얼굴 학습하고 막 대부분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생성했던 모든 이미지들은 여기 보면 자산 폴더에 가보시면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명령을 참고해 가지고 또 확인해 보시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미지를 생성해 보고 표정 변화는 이런 것들도 다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참고해 가지고 또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좋은 점은 이 친구랑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을 뽑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던 그 표정 바꾸는 거 있죠? 그 정도 워크플로우만 잘 쓰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우수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골라볼게요. 너로 정했다. 이렇게. 자, PNG로 저장. 그 다음에 샤커에서 이제 컴피 UI 킨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제 안내해 드렸던 우리 표정 바꾸는 워크플로우 있죠? 제 구글 드라이브 가보면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기 있죠? 표정 워크플로우에서 하나만 가져올까? 비디오 또 비디오. 그리고 샤커에서는 동영상은 안 됩니다. 이미지 생성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아요. 표정 바꾸기 뭐 1번? 2번? 이미지가 들어가 있구나. 이미지 교체할게요. 기본적인 파라미터 조율해가지고 표정 바꾸는 가장 기초적인 워크플로우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써가지고 지금 뭐 윙크하면 윙크 하겠죠? 워크플로우 적용 잘 되니까 실사 이미지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표정 바꾸는 작업만 이제 해도 괜찮겠죠. 저는 사실 뭐 이거를 드림이나 위주로 거의 그 작업이 요새 들어오면은 드림이나를 좀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로 거의 외주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납품을 다 드림이나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냥 표정 바꿔가지고 포스터도 많이 만들었어요. 최근에 마약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드림이나는 여러분들이 처음 생성 이미지를 접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번 이 친구를 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이미지는 다 드림이나로 웬만하면 일단 1차적으로 다 뽑으려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이 로토스코핑 작업 있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디프로 하는 작업에 그런 필요한 요소 같은 것도 다 뽑고 있고, 디즈니 스타일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되죠? 뭐, 왜 누구세요? 이렇게. 광 이런 것도 되고, 뭐 디즈니 스타일이라고 하면 디즈니 스타일, 그 다음에 뭐, 과자를 먹는 어린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누가 나오려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3D 블렌더 걔도 되죠. 이것도 되고 나이키 로고도 되고. 그 이미지 생성하시고 저작권 조심하실 때 엘사 이미지 뭐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나이키 이런 것들 상품화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개인 취미로 뭐 하는 거는 문제 없겠지만 우주먼지 캐릭터죠. 그다음 뭐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쓰시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과자 먹는 애기들 안녕. 얘 누구야? 가끔씩 실사가 이렇게 얘기가 있죠. 얘 어디서 많이 보내다, 그쵸? 어디서 많이 보내 같은데. 귀여운. 할머니. 책 읽는 할머니. 아니다. 책 읽는이 아니라 뭐 할까? 밥 하는? 아니 밥 아니야. 밥이래. 좀 그러잖아. 그러면은 달리는 할머니. 뭐라고 어떻게 나올까? 크긴 요렇게. 드림이나는 앞으로도 조금 아마 올해까지도 무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보통 캡컷이나 이런 그 회사의 정책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춘추 전국시대 AI 막 이렇게 대해적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도 일단은 얘가 무료로 좀 해서 고객 유지에 힘쓰려고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뭐 이 친구를 그냥 생성하신 다음에 뭐 같이 쓰면 좋은 게 그 하일로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쓰실 때 동영상 생성 AI잖아요. 하일로는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과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트라이 나우 처음 로그인 하시면 1100개 크레딧을 주게 되고요. 무료로 쓰셔도 무방하죠. 근데 하일로를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한글 프롬프트를 인식합니다. 하일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예를 들어 생성했어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명령어를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서로 마주보다가 정면을 바라본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피사체를 인식하고 작업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공모전 때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그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 어린 아기랑 작은 아기가 조금씩 움직인다. 그쵸. 피사체 인식하죠. 근데 이렇게 피사체가 작을 때는 명령어를 디테일하게 넣으시면 분명히 왜곡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AI한테 약간 모호하게 명령어를 주시는 게 좀 더 제 생각에는 좋다고 봐요. 아니면 그냥 노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아예 인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예 넣지 않는 거죠. 너 이런 눈이 안 내는 거 눈도 내리고. 뭐 둘이 말하고 있죠. 뭐야, 왜 이래? 루돌프 말하고. 워터마크는 편집해서 그냥 없애면 되죠. 이렇게 살짝 크롭해서. 달리고, 걷고, 뛰고, 뭐, 움직이고. 그쵸. 뭐 난리도 아니죠. 얘는 너 뭐야? 이렇게, 여기도 있고. 사람도 됩니다, 실사. 이렇게도 되고, 실사 다 되죠.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 노프롬프트라는 건 프롬프트를 여기 입력하지 않고도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쓰실 때 모델이 최근에 나온 거는 디렉터 모델,
카메라 무빙을 조절할 수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카메라 무빙을 조절해서 제가 최근에 3.1 그 3.1절 공모전 때 만들었던 그 옹달새 움직이는 거 그걸로 했죠. 근데 i2V는 요거 기본적인 건 이거라서 이거는 실사도 되고 애니메이션 또는 뭐 이런 캐릭터들 쓰실 때 좀 이건 뭐야 유용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조심해야죠. 할머니 안녕. 그리고 이거 코카콜라 여성분 이렇게. 그쵸. 아이고 이거는 위스크인데 위스크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맛이나 설마? 맛이다 말았어. 물 움직임 한번 봐볼게. 마시는 척 하다가 말았네. 뒤에 아저씨 뭐야? 어이가 없어. 뭐야? 얘도 상태가 안 좋죠? 얘 눈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프레임 나눠가지고 채색 다시 해야겠죠? 얘 상태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요거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하일로는 어쨌든 간에 한글 프롬프트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어렵게 쓰실 필요 없고 일단은 무료로 매일 100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한다. 동영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드림이나 하일로로 컨텐츠 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툴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컴피 UI 작업부터 스테이블까지도 한번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무료 툴들로 충분히 높은 퀄리티의 생성 AI 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요청하신 대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제가 또 시간이 남으면은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따라오시느라.